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이란 및 인도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파이 채굴을 못하고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뭐 메인넷에 대한 잔치집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외로 이란 같은 데는 지금 채굴을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좀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뭔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여러분들 혹시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파이코인에 대한 규제 국가 해가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코인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아마 채굴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중에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 이란은 일단 전체 국가에서 17위를 하고 있고, 이란도 어느 정도는 파이코인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채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란과, 그 다음에 지금 인구수 1위가 이젠 중국이 아니라 인도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중국이 1위라고 얘기하는 건 옛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그 이란 보면은 저번이 아니라 이게 언제 영상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댓글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점에. 존경받는 파이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우리 이란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저희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이란의 국민이지 정부가 아니라 이란의 국민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채굴에 대해서 살짝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이후에도 뭔가 제가 이 개인한테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뭔가 피드백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 자, 이란 디지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화폐 규제 완화로 정책 전환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란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규제 완화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 변화가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맞춰 암호화폐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이란의 의지를 반영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규제적인 부분이 약간씩 완화가 되는 게 작년 12월 9일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후에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국이 이란과 동급이라고 해서 12월 19일에는 코인 규제 후진국 개발 인력 해외로 탈출 중 해가지고, 이것은 대체적으로 코인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로 가고 있다. 국내에서 너무 지원하는 것도 없고 너무 규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블록체인에 대해서 개발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떠오른 또 다른 문제는 국내 투자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한국은 이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뭔가 약간 제한적인 요소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직은 좀 강하다. 그렇지만 몇 년 전, 막 6, 7년 전 우리가 코인 하면은 그냥 바다 이야기고 사기다 할 때보다는 확실히 인식 변화가 많이 생겼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한 소식을 잠깐 살펴볼 건데, 인도는 파이코인 해가지고 인도 전 총리 아들 사메프 샤스트리 이분이 파이코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게시글이 되게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이 게시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잠깐 지나가기 식으로 뭐 언급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000명의 팔로워가 있었어요. 이 당시가 아마 202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실제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 됐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올리는 이 사람, 보시면은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인도 전 총리 손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인도, 여러분들 아까 보셨겠지만 인구수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파이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 관련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막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 부회장, 그리고 뭐 어디 회장,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브릭스 상공회의소 뭐 이런 데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브릭스 CCI 영 리더스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분도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게 한창 2023년도에는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면 2.1만 팔로가 약간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파이코인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들은 좀 없어 보여요. 제가 최근에 한 1년 동안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그냥 브릭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돼 있었는데, 자, 이 얘기를 근데 갑자기 왜 하냐. 지금 최근에 보면은 1월 11일자 기사 올라온 거 좀 완전 최근이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규제 압박 속에 인도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인도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 조치로 12일부터 인도에서 바이비트 거래 계좌 개설, 다른 거래소 상품 중이 이렇게 제한될 예정이다. 사용자 자금 인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에서도 규제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24년 8월에는 프랑스에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도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바이비트의 영업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도에서 바이낸스 OKX 접속 차단해서 1월 16일에 올라왔던 내용이죠. 자, 보면은 구글이 운영하는 디지털 유통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도 플랫폼에서 바이낸스와 OKX 암호화폐 거래소를 삭제했다라고 얘기하죠. 거래소에 대한 접근은 차단했지만 인도 사용자들은 바이낸스의 웹사이트와 앱을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인도 재무부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FIU 공문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도 금융규제당국은 쿠코인, 비트렉스, 비트스탬프, 비트파이넥스, 크라켄, 후오비, 멕시코 글로벌, 게이트IO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공문을 보낸 상태다라는 거고, 비준수 통지라고 해서 OKX하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인도 FIU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 공문은 12월 마지막 주에 발송이 됐대요. 23년. 그런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지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낸스와 OKX를 삭제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차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떠오르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 FIU 공지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고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소득세 부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쨌든 FIU는 전자정보기술부에 해당하는 거래소의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액세스가 차단된 후에 인도 사용자를 안심시켰다라는 거죠. 바이낸스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규제 문제 속에서 사용자 기반의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바이낸스는 모든 사용자에게 자금과 계정이 안전하다고 안심을 시켰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때문에 좀 뭔가 파이코인에 대한 적신호, 인도도 앞으로 약간 생길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이건 거래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현재 있는 이런 처해 있는 상황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이란이 뭔가 규제가 되고 있는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다 보면은 뭔가 규제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구수 보신 것처럼 월등히 중국보다도 이제 더 많은 우뚝선 그런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도의 움직임도. 플랫폼 2주 이상 출금 중단에 대한 커뮤니티 논란해가지고 머드렉스가 출금을 중단하기로 해가지고 컴플레인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굴을 못하는 이란, 그 다음에 인도는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괜히 국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뭔가 이행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이 조금 국가하고 거래소 간의 갈등이 괜히 이용자, 사용자한테 빚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코인에도 어느 정도의 인도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도, 최근에는 일단 정치에 대한 그분은 언급이 더 이상 파이코인에 대해서 없었다. 인도 전 총리 손자 그분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정도를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건 없으니까 행복하다, 그리고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